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미국의 부채 협상이 또 결렬됐어요. 파월 연준 회장은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주식 초고수들은 반도체 하락에 베팅했고요. 비아디는 치킨게임 전쟁을 선포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4%고요. SOXL은 그제 많이 올라서 41% 수익 구간이에요.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수익 금액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제는 전고점이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요. 8만 전자로 향해 움직일 것 같아요. 네이버는 계단형 상승 패턴인데요. 22만 5,800원을 터치 후 다시 재돌파를 위해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주의 실적 바닥을 2분기로 전망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대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3분기부터는 재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전방 산업인 빅테크가 먼저 반등하면서 반도체 경기 낙관론에 불을 지피고 있대요. 알파벳과 아마존닷컴 주가는 올 들어 각각 40% 상승했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회복하면 경기민간 산업인 반도체도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어요. 반도체가 반등하면 다른 종목군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 2년간 반도체 비중을 축소해온 국내 기관들이 반도체를 다시 담으면서 다른 종목을 팔 가능성이 높아서래요. 기관들은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를 11조 원 순매도를 했대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경우 기관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수급이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반도체 대상승 사이클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SOXL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1차 하락 구간을 지지 후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하락의 마무리는 2차 지지선 라인 같아요. 투자자들은 장 초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을 지켜보다 정오께 나온 부채 한도 협상 중단 소식에 일제히 매도에 나섰대요. 정호께 공화당 쪽 협상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후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따라서 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날 협상 중단으로 부채한도 협상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어요. 파월 의장은 6월 정책과 관련해서 별다른 힌트를 주지 않았으나 신용 긴축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전에 예상했던 만큼 많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파월 의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책 금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려 했던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파월 의장은 그러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해 6월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이 미국 증시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했대요. JP모건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될 경우 증시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급격한 상승 랠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JP모건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했고요.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소비 지출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도 여전히 튼튼하다고 설명했어요.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군이 최근의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또한 JP모건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증시를 둘러싼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리스크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ETF 수익률도 수혜를 보고 있다는데요. 엔비디아는 챗 GPT 특수에 힘입어 올 들어 120% 넘게 폭등했대요. 그러나 초고수들은 미국 반도체 하락에 베팅을 했대요.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 SOXS라고 해요.
과연 초고수들이 배팅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소폭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1.17%가 하락을 했는데요. 방향의 에너지는 우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만 보내면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가 한 주 만에 다시 가격을 인하했다고 밸런스 등 외신이 보도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1분기에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한 가운데 중국의 비아디도 최근 공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난 18일 비아디가 주력 모델인 하이브리드 차량 한을 가격을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인하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비아디의 C는 이제 3,700만원부터 판매되며 경쟁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 3는 4,5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외신은 이번 가격 인하가 수요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1위 자리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비아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아디는 원가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 치킨 게임 전쟁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거예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중앙일보가 18일 글로벌 자원 전문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최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라고 해요. 2020년만 해도 K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한 절대 강자였어요.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2025년에 유럽 현지 배터리 생산이 3배나 증가한대요. K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 능력은 2025년까지 202.5GWh로 증가한다 하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264GWh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특히 현재까지 2025년 이후 구체적인 유럽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은 K배터리 업체와는 달리 중국은 2030년까지 456GWh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예요.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4.75배가 된다라고 해요. 유럽은 미국 시장과 함께 글로벌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데요. 우드 맥킨지는 2030년 무렵 유럽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소비의 25%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중국은 40%, 미국은 28%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미국도 2032년까지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예요. 2030년까지 전기차의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50%도 되지 않아요. 앞으로의 2차전지 시장은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K 배터리가 충분한 조정이 오면 저는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부가 2026년 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 개발 과제의 성능 목표치가 중국 업체가 이미 개발한 차세대 LFP 배터리 성능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민간이 함께 2026년까지 정부는 164억 원, 민간은 69억 원 등 2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 에코프로 BM 등이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해요.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재 소재의 국산화와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 셀 제조 기술 개발인데요. 특히 현재 킬로그램당 160Wc 수준인 에너지 밀도를 200Wc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문제는 이 목표치가 중국 배터리 업체가 이미 개발한 차세대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래요. 정부의 R&D 과제에서 목표라는 스펙은 지난해 중국 CATL이 양산을 선언한 차세대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낮다며 국내에서 실제 양산하게 되는 시점은 2030년 가까이 될 텐데 중국에서는 그것보다 나은 기술의 배터리를 이미 개발했다라고 말했어요.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서 마음고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